이준석, 전한길 부정선거 끝장토론 25일에 개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토론할 게 있나. 사실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확신 토론. 네, 나름 토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한 정치인들 하나같이 사실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 비교적 상식적이고 어느 정도 말이 좀 통한다 하는 제가 나름 리스펙하는 두 사람이 과연 부정선거 음모론을 끝내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토론을 한다는 건가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와, 이걸 제가 이제서야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면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선입견 또는 각종 편견들을 잠시만 접어두고 왜 이 난리들을 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이 부정선거라는 게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잖아요. 부정선거 기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감히 확신 있게 그 기준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부디 현명하게 참고하셔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이 부정선거는 일단 토론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했냐 안 했냐 입증의 문제지 이걸 뭐 토론한다고 사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증거 있냐 이 한마디로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 증거라는 게 최근에 보면 빗썸, 비트코인 이벤트로 난리였죠. 2,000원 주려다가 2,000코인, 그게 2,000억이에요. 이거 빼박 장부거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증거가 있어도 판단은 판사의 몫입니다. 요즘 판사 이한영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 난리를 치는 거 보면 과연 우리가 빗썸 압수수색 하더라도 과연 판사의 판단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들 수 있죠. 여기서 잠깐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은 종교를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니, 믿어보려고 해도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확신이 없습니다. 환생은 말할 것도 없고 뭐 불신지옥, 죽어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즉 하느님이 존재하냐 물어보면 하느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대. 이게 설득력이 있냔 말이죠. 신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했더니 역으로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확신, 다른 말로 최적화 즉 확률입니다. 확률. 자,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은 확률입니다. 확률. 이 증거라는 것도 결국 확률이라는 거죠. 어차피 부정선거를 했냐 안 했냐 50대 50입니다. 근데 뭐 확률 50% 남짓한 근거를 들이대면서 뭐 부정선거다 어쩌다 하면 이건 그냥 음모죠. 근데 가령 확률이 뭐 70%, 80% 정도 되는 근거를 들이대면 그래도 이건 의혹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확률 90% 아니 100% 확실해. 이건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접 증거냐 정황 증거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에는 확률인데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정말 말들이 많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확률 100%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의혹이냐 음모냐 이 확률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대수의 법칙을 알아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하겠죠. 자, 대수의 법칙이 뭐냐? 쉽게 말해서 동전을 던져요. 앞면이 나올 확률 50대 50이죠. 근데 실제로 10번을 던져서 앞면이 정확하게 5번 나올 수도 있지만 6번 나올 수도 있죠. 7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겠지만 8번, 9번도 가능하긴 하죠. 10번 연속 앞면이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게 2의 10승, 1024분의 1, 확률이 0.0977%. 이건 뭐 로또에 비하면 매주 1등 당첨자가 나오는데 동전 10번 연속으로 앞면 나오는 게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0,000번이 되면 확률적으로 50대 5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네. 그리고 10만 번 던지면 거의 5만 번, 5만 번이지 5만 1,000번, 4만 9천 번? 자, 1,000번 이상 차이 날 확률은 75억 분의 1.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5만 2천 번, 4만 8천 번, 뭐 2,000번 차이 날 확률은 우주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 이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영돈 TV에서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이들의 주장은 당일 투표,
본투표에서 이렇게 거의 50대 50으로 비등비등했는데, 아니 오히려 국힘이 득표율이 조금 더 높았는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압도한다? 이게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은 사전투표 하셨나요? 당일투표 하셨나요? 실제로 한 30% 정도가 이제 사전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동전 던지기 아닙니까?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는 당일투표하고 누구는 사전투표하고 그냥 동전 던지기다. 그러면 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득표율이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비슷해야 된다. 근데 21대 대선에서 사전투표가 63%, 당일투표가 37%,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냐. 국힘은 53%에서 26%로 떨어집니다. 이준석 후보는 8%, 7%, 8%. 이건 대수의 법칙을 잘 따르죠. 근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앞자리 숫자만 보면 30%입니다. 30%. 상식적으로 이 대수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게 절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단순하게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지값을 높여라, 이게 확신의 투자 철학인데, 상식적으로 뭐 100대 빵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90대 10은 어떤가요? 이상한가요? 80대 20은 그럴 수도 있나요? 70대 30은 그럴 수도 있나요? 60대 40은 이상한가요? 그 기준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상하다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 차이 나면 뭔가 이상하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개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네. 편의상 챗GPT로 정리를 좀 했는데 최종 득표수만 공개되어 있고 사전투표, 본투표는 안 나와 있어요. 사전투표 참여자가 몇 명이고 본투표 참여자가 몇 명인지만 나와 있지 득표율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관외 사전투표 요거 뭐 서울부터 각 지역별로 쭉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혹시나 챗GPT가 계산을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전투표 55%, 당일투표 44%, 대략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35%, 46%, 역시나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 뉴스라는 거죠. 이래서 유튜브가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그냥 고지곧대로 믿으면서 부정선거라느니 이런 주장을 하면 당연히 음모론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63대 37, 26대 53. 아니, 상식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는 수치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55대 44, 35대 46, 대략적으로 한 10% 남짓한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정리하면 부정선거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100대 빵, 이건 뭐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단순하게 복잡함을 이긴다, 기준의 역지값을 높여라, 90대 10만 돼도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80대 20, 70대 30, 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수치죠. 근데 60대 40, 요런 수치로 뭐 대수의 법칙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 그건 음모론이 아니냐, 이게 무슨 토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지만,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1000만 명이, 아니 4400만 명이 투표를 하면 이 60대 40이라는 수치도 엄청 큰 차이다, 큰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논리라면 사전투표를 할 것이냐 당일 투표를 할 것이냐, 이게 동전 던지기 아닙니까? 그러면 50대 50이 나와야지 왜 사전투표에서 30%만 투표를 했을까요?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 모집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고, 그 오차 범위가 최소 뭐 70대 30 정도는 차이가 나야 무슨 토론의 여지가 있는 거지. 60대 40 이런 확률로 뭐 소송을 걸면 126건 모두 기각, 이런 판사의 판단을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네. 뭐 구독자 27만, 자영업의 모든 것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하면 1억, 대수의 법칙 공개 토론. 저도 토론하는 거 좋아하는데 반박하면 뭐 1000만 원을 제가 과연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거 있는 의혹 제기라고 하기에는 그 근거가 빈약하다. 왜냐?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4,40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럼 사전투표, 본투표 각각 50대 50이 나와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할 것이냐, 본투표를 할 것이냐, 동전 던지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거의 50대 5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투표율은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선거는 모집단이 다르다. 따라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 또한 음모론자들의 핵심 주장 두 번째 근거가 이제 제외투표인데, 이 제외투표에서는 거의 뭐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는 뉘앙스예요. 자, 딱 봐도 민주당이 압승이거든. 아니, 해외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막 진보적으로 변하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외투표 총 투표수가 20만 5,268표입니다. 압도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많기는 하지만, 아니 이 표 전부 다 김문수 후보 줘도 사실 애초에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제외투표의 규모와 비중, 20대 대선과 21대 총선을 쭉 보면 사실 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로 수준입니다. 근데 뭐 이걸 부정선거로 조작한다? 무슨 바보도 아니고 조작할 이유도 없고 반박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재차 검증해 보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21대 총선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 인천 연수울 선거구의 투표 결과가 또 이 데이터가 맞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이제 또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혹시나 여러분도 절대 저를 믿지 마시고 직접 팩트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블 체크한 결과는 38% 대 48%, 42% 대 34%, 역시나 거의 10% 차이입니다. 52,000표, 49,000표. 이거 뭐 3,000표도 차이가 안 나는데 전체 투표자 수 대비 3%도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 수치가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딱 봐도 40대, 50대가 사전투표를 많이 하고 60대, 70대가 본투표를 많이 했다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선거 결과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외투표 역시 마찬가지로 0.6%, 760표. 이거 뭐 민경호 후보 다 줘도 사실 승패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부정선거는 입증의 영역이고 뭐 음모론이냐 아니냐, 그 토론의 기준은 대수의 법칙, 그 퍼센트의 차이, 10%냐, 20%냐, 30%냐, 40%냐. 뭐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 증거냐, 의혹이냐, 음모냐,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100대 빵이 아니고서야 아무리 시시비비를 가려봐도 또 다른 의혹을 누군가는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고, 그게 뭐 합리적인 의혹이냐, 음모냐, 이건 뭐 까도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확신 토론. 네,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제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자, 신이 존재할 확률 0.00001%, 이 확률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2026년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뭐 화성을 가네마네 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법적으로도 존중을 해야 되듯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부정선거가 음모론자다, 극우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투표 참관인의 도장을 찍어달라,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달라, 이런 의혹을 해결해달라,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들어줄까? 반대쪽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니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대한민국을 막 시끄럽게 뒤흔들면 그게 합리적인 의혹인지 음모인지 그 기준이 애초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애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제로 투표를 2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선거인가요? 그럼 대선 투표 다시 해야 될까요? 가령 대학 입시에서 한 명이 컨닝을 했어. 그럼 전부 다 수능 다시 봐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좀 과장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비판을 하려거든 대안을 제시해라. 정말 100%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대선 투표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냔 말이죠.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반박해 보세요. 제가 빈틈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음모론인지 의혹인지 사실 정확한 기준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뭐 수개표에서 한 표라도 차이 나면 다시 물을 거예요? 매번 모든 선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제약도 많고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애초에 완벽한 대선 투표는 불가능할 뿐더러 아니 60대 40이 이게 왜 음모냐, 근거 있는 의혹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90%에 육박하는 증거를 가지고도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김지한 전 MBC PD님이 백종원을 저격했는데 팩트로 반박해보세요. 뭐 영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티 댓글이 엄청 달렸는데 지금까지 백종원 무혐의 떴어요. 물론 백종원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냐 음주운전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영돈 TV도 마찬가지. 과연 이분이 과거에는 어떤 의혹들을 문제 제기했는지, 그로 인해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 의혹이 밝혀지기까지 피해자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정을 좀 빼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끝장 토론도 뭐 해야 하는 거지만 어차피 해봐야 서로 또 뭐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뭐 음모냐 의혹이냐 이게 60대 40이냐 70대 30이냐 어차피 정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60대 40이라는 수치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겠어요. 확신은 확신인데 확신이라고 다 똑같은 확신이 아니다. 조금 약한 확신? 말장난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말 그대로 확률이 만에 하나라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확률이 높지만 그 만에 하나라는 확률이 거짓선동 음모론이냐 근거 있는 의혹적이냐 어차피 정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 사형제도조차도 사실 찬반의 영역이고 예외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문제들이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의 도장을 찍어달라.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보자. 이거를 한다고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확률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해결 방법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근거 있는 의혹 제기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어차피 부정선거 했다 안 했다 50대 50 아닙니까? 근데 뭐 대수의 법칙 어쩌고 해봐야 아니 100%는 아니잖아요. 90%도 안 되잖아요. 80%도 아니고 70%도 안 되는 60% 남짓한 확률에 각종 의미 부여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일 뿐이고 보다 자세한 음모냐 의혹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어떤 토론이 이루어질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지금까지 제가 자료조사하면서 감히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선관위는 확률 99% 문제가 많습니다. 이 선관위를 어떻게 조질지 극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관위를 어떻게 조질지를 뭐 토론하는 그런 큰 그림 뭐 내심 조금이나마 기대하는 관전 포인트고 비판을 하려는 자 대안을 제시해라. 제가 제안하는 대안은 심플합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한 거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선택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의 확신을 키우자. 어차피 투자에, 정치에, 나아가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확신 토론 부디 현명하게 참고하셔서 모두들 확신 투자 하셨으면 합니다. 확신!